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유퀴즈에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조선미 박사님께서 나오셨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그래도 오인할 수 있을까, 오해할까 싶을 만큼 군더더기가 없고 정확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면 소위 또 시선 끄는 편집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딱 잘 집어주시죠. 그런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마음 읽기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행동 안내를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 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조선미 박사님이 아주 담백한 얼굴로 그런 예를 드셨어요. 재석이가 화가 나서 새우를 때렸구나. 이렇게 과한 마음 읽기를 하고 있는 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 읽기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까지 언급하는 게 그게 마음 읽기고 감정에 대한 공감인데 그래서 때렸구나. 그 뒤에 이어진 부정적인 행동까지 언급하며 공감한다는 거? 네, 그게 어때요? 그럴만하지. 네가 화가 나서 그럴만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에게 이중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이 마음은 알아주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인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돼라고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음 알아주는 거, 감정에 관한 것까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을 넘어서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걸로 인해서 유발된 부정적인 행동까지 언급하면서 공감하는 거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치, 엄마도 내 입장이면 그렇겠다는 말이지. 엄마도 내 입장이면 재석이처럼 화나면 새우를 때릴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는 과하게 한다, 적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감정의 영역에 그 영역까지 공감했느냐 아니면 그에 따른 뒤따른 행동에까지 마치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면죄부를 주며 동의했느냐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연습을 좀 해볼까요? 빠밤! 자,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몇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영아가 친구가 놀던 놀잇감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엄마가 그 상황을 보고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서 요거 만졌구나. 아, 우리 미나가 이것도 재밌어 보여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왜 잘못된 표현일까요? 네, 아까 재석이가 화가 나서 새우를 때렸구나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이의 마음, 이 욕구, 이거 자체는 사실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좀 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이런 욕구를 실현하려면 걸리는 게 있죠. 바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물론 그 아이의 마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행동은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너의 욕구가 이래서 그런 방해 행동을 했구나까지 엄마가 공감하는 말로 들려준다면 아이한테는 이게 적어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우리 엄마한테는 납득이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물론 납득이 될 수도 있지만 허용할 수는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동까지 이어서 말을 해주는 거 그게 마음 읽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시는 어머님 마음 이해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친구의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행동을 우리 아이가 했다고?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말도 안 돼.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아이의 행동을 미화시키고 싶으시고 또는 변론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행동이 그렇게 크게 잘못됐거나 크게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조절을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의 행동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 아이 앞에서 아이의 의도를 괜히 미화시키는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또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을 아이 대신 해서 아이의 성장을 늦추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아까 했던 그 재석이가 화가 나서 새우를 때렸구나 같은 실수. 네가 같이 놀려고 저거 가져간 거지? 그렇게 하는 실수 이걸 좀 바꿔서 말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냥 친구랑 같이 놀고 싶었구나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일단 당연히 행동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영악이라면 아직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유추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거야 라고 일단은 좀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아이라면 너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이런 과정을 꼭 하고 그 나이대에 맞는 타인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맞는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만 영아기 때는 그 단계까지 아이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습관적으로 알 수 있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건 친구 거야. 그냥 가져가면 안 돼. 이 말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는 마음 읽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 안내를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건지 행동 안내를 하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친구 장난감을 그냥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그건 행동이고 내가 친구의 장난감을 그냥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놀고 싶었다.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의 욕구잖아요. 분리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 이걸 먼저 행동을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저거를 갖고 싶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얘기하시면서 너도 저거 하고 싶구나.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아직 영악이니까 그래서 남의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오는 그 흔한 실수를 하는 때니까 그 다음 날은 다른 행동을 하길 바란다면 대안을 알려주시면 좋죠. 하고 싶으면 기다리자.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거 하자. 친구한테 다 쓰고 나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리자. 이런 정도의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 아이가 일단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과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감정 이거는 분리해서 하시고 행동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주시되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감정은 감정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석이가 화나서 새우를 때렸구나라고 말하시면 안 되겠죠. 새우를 때리면 안 돼를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분리해서 근데 재석이 화났니? 좀 화나 보인다 하고 그 감정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는 그럼 네가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이 연령에 맞게 같이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형제 갈등. 우리 한번 또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린 동생을 놀이에서 배제시키던 형님이 있어요. 화가 난 동생이 형님을 쿵 하고 때려버렸네요. 이 상황을 봤더니 엄마가 우리 동생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우리 영식이 속상했구나. 형님이 못하게 해서 형아 머리 콩 했어. 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 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요.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행동은 분리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어머님 말씀에서 감정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우리 씩씩이가 속상했구나. 이 부분은 감정이겠지요. 행동에 대한 것들은 형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아이의 감정과 행동까지 다 읽어주셨네요. 분명히 이 행동
부모님께서 안내해 주셔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오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정답 공개 한번 해볼까요? 오 선생님. 네, 일단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이 상황은 이제 상상이 됩니다. 동생은 사실 행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형들이 같이 노는 그 놀이 상황에 끼기는 아직 어려운 영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형들이 마치 동생을 따돌리는 것처럼 보여서 안 그래도 귀여운 막내가 너무 짠해 보이셨던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일단은 형 때리면 안 돼. 이 형 때리면 안 돼. 사람을 때리면 안 돼를 아주 여러 번 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정도 같이 이제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무서운 게 아니라 걱정스럽다라는 표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거슬러 가야죠. 그런데 우리 씩씩이 화났어? 씩씩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 있죠? 우리 씩씩이가 속상했구나, 형들이 못하게 해서 그래서 콩 했구나, 이렇게 아이의 그 콩한 행동, 머리를 콩 때린 걸, 그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말해준 그 실수, 그것과 다른 표현이죠. 일단 하셔야 될 거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형아 머리 때리면 안 돼. 얘기를 먼저 하시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씩씩이도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이 정도 분리해서 말을 해주시는 거는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감정을 읽어주면서 내 아이 속상한 마음 읽어주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실수로 우리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다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마음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더니 우리가 또 중요한 행동을 제한하고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마음과 행동을 잘못 인정하는 말투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숙제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황이에요. 언니가 동생한테 에이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좀 그림을 못 그린다고 놀리네요. 화가 난 동생이 언니의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으아 울고 난리가 나서 어머님이 와서 봤더니 대충의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민지 속상했어. 언니가 그래서 속상했어. 그래서 언니 그림 찢었어. 어떡해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들었다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도 그리고 어떻게 바꿔 말해야 될지도 아시겠죠? 자, 이 숙제 그럼 어디다가 제출하시면 될까요? 저희 유튜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코멘트도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돼요. 또 이런 고민 있으시면 그런 고민도 함께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좀 같이 다독여주는 거, 이게 마음 읽기의 기본 취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 아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 많죠. 남편, 동료, 옆집 엄마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공감하는 표현 딱 거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언급해 보시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불똥이 튀는 거 여기까지는 좀 면할 수 있습니다. 네, 공감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감하는 능력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공감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공감하는 거 필요한데 다만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부정적인 행동까지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그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히려 뺏거나 그런 실수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할 때는 진짜 잘 써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모의 태도로부터 옳고 그름을 배우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조절해가는 그런 기준점을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 커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